드렸고요. 이제 상대, 절대, 혼합 참조, 그 중에서 이제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 개념 위주로 우선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텐데요. 합계를 계산을 할 때는 썸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겠죠. 인수값 몇 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셀에 걸쳐서 데이터를 합계를 계산하실 때는요.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자, 홈그룹에 보면 자동 합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합계 평균 개수 최대 최소 이 정도의 함수는 직접 키핑하지 않아도요. 그냥 이렇게 메뉴를 통해서 합계를 계산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썸이요. 그 다음에 C6에서부터 C10까지를 모두 더하겠다. 합계 계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입액은 기본적으로 수식을 세워야 됩니다. 계산할 함수로 쓰지 않고 수량 곱하기 예를 들어서 단가다. 자, 그러면 이게 구입액인데 여기에다가 할인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곱하기 할인율을 해야 되겠죠. 할인율 10%. 근데 이 할인율은 수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할인율을 적용한 것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식은 참, 자, 빼기 전체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 이거를 한 거에 10%를 빼주면은 우리가 구입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C6 곱하기 D6 곱하기 그 다음에 E4. 근데 문제는 E4가 다음 셀로 내려갔을 때는 이동했을 때는 주소가 바뀌면 안 되는 절대 주소라는 거죠. 여러분이 무슨 시험을 본다거나 뭐 어떤 작업을 할 때도 식은 주어지지만 그 식에서 상대 주소를 할 건지 절대 주소를 할 건지 혼합 주소를 참고할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해 주셔야 된다는 건데, 자, 수량 곱하기 단가가 원래는 구입 총액인데 거기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그 할인된 가격을 빼줘야 그게 구입액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식을 지금 이렇게 한번 세웠는데요. 그 중에서 C6하고 D6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계속 바뀌어줘야 되는 상대 주소지만 할인율은 바뀌면 안 되는 절대 주소입니다. 라는 개념으로 이 식을 채워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가격에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이 바로 지금 현재 총 구입액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총점, 역시 총점도 계산식을 함수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합계 쓰면 너무 간단한데, 그러면 직접 함수를 이용할 때는요, 이렇게 수식 기호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함수를 불러내는 방법에는, 자, 여기 보면 fx, 함수 삽입 버튼, 함수 대화 상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sum이라는 함수를 찾겠다. 그러면 sum을 쓰고 검색을 하면 찾아준다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홈 메뉴에서 사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함수다라고 했을 때 수식에서 수식 메뉴에서 원하는 함수 그룹에 가서 찾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자동 합계는 많으니까, 기본적이니까 이렇게 자동 합계를 눌러서 쓰면 되고, 다른 함수의 경우는 여기서 찾아서 또는 직접 기록해서. 근데 범위가 지금 자동으로 잡히죠. 현재 셀에 인접되어 있는 숫자 셀들을 자동으로 범위를 잡습니다. C5에서부터 F5, 이걸 인수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로 끌어서 자동 채우면 각각의 주소가 바뀌면서 계산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sum 함수고요. 자, max 함수는 직접 기록해 볼게요. 수식기호 쓰고요. M자 글자 첫 글자 함수 이름에 첫 글자만 입력해도 M으로 시작되는 함수 종류들이 나오니까 이 함수 종류에서 해당되는 함수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더하고자 하는 인수값은 드림이즈, 길유리부터 김정대의 점수가 되겠죠. 그리고 함수를 보면 인수값까지 썼다면 가로가 닫혀야 됩니다. 직접 기록하실 땐 이런 방법으로, 자, 맥스 함수 입력을 해서
자, C5에서 C9까지. 그리고 함수는 가로를 반드시 닫아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 그럼 최소값은 m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m이라는 첫 글자 쓰고요. 그 다음에 min이라는 함수를 찾아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범위는 C5에서부터 C9까지. 그리고 가로 닫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세요. 자, 이런 방법으로 함수를 직접 키핑해서 식을 세우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식이 그대로 플래시나 디지털 카메라까지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절대 번지로 묶여져 있거나 혼합 참조의 개념이 필요 없죠. 주소가 다 바뀌면 되니까 C는 D가 되고 D는 E가 되는 거니까 예, 그냥 상대 참조 개념으로 계산을 수식을 자동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5는 D5가 되고 그 다음에 D5는 E5가 되는 형태의 계산식을 채워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면 예, 이렇게 수식에서 찾아서 라이브러리에서 찾거나 또는 함수 삽입 버튼, 자 여기서 함수 삽입에서 찾거나 하시는데 앞으로 함수는 직접 키핑하는 작업으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강의에서 이제 혼합 참조에 대해서 뭐 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어떤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혼합 참조는 문제를 접해서 나올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 강의에서 누적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했는데 못했죠.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좀 쉬워요. 더 연산을 하면은 누적 계산이 좀 어렵지만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총점을 기준으로 할까요? 예, 누적 총점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서식을 복사를 할게요. 서식 복사하는 거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서식 복사를 했고요. 누적 총점을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죠? 그 다음에 sum을 씁니다. S만 써도 나온다고 했고요. 자, 더블 클릭하라고 그랬죠. sum은 사실은 이렇게 직접 키핑하지 않고 자, 이거 누를게요. 그러셔도 돼요. 예, 이렇게 눌러 놓고요. 인수값이 이거예요. 얘를 더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365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365 더하기 355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예, 콜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의미의 콜론 예, G5에서부터 G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소 G5를 절대 번지 즉 F4키 엑셀에서 절대 번지를 지정하는 키보드 F4키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셀로 이 식을 자동 채웠을 때 앞에 있는 절대 번지로 지정된 G5는 안 바뀌지만 뒤에 설정한 G5는 G6이 되는 거죠. 자, 이 식을 보면 이거죠. G5는 고정이 되어서 절대 번지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G5라는 주소는 6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내려왔을 때 식을 복사를 자동 채웠을 때 G5는 그대로고 G7이 되죠. 그러면 G5에서부터 7까지 그래서 누적 계산은 연산하시는 게 아니라 sum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계산해서 누적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G5에서부터 G9까지를 모두 다 더한 숫자가 바로 1700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적의 계산은 절대 번지를 이용하긴 하는데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아예 공식처럼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누적을 한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디카의 그 점수를 누적할 때도 마찬가지 sum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5에서 F5까지인데 앞에 주소 F5를 절대 번지로 묶어서 채워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 계산하는 거는 앞 강의에서 했던 것이 부적절해서 자, 이 작업을 가지고 좀 설명을 보충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함수 종류 중에 통계 함수
에 대해서 좀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엑셀은 어쨌든 함수의 사용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함수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수를 좀 익혀두시려면 예제 활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 데이터가 내가 쓰는 데이터가 아니면 적용이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똑같은 함수라 하더라도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목록에 따라서 사용법을 따로 읽혀두지 않으시면 적응이 조금은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료가 있다. 표준 PC 판매 현황에서 부서가 영업 일부인 것만, 또 품목이 알뜰형 PC인 것만.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이렇게 함수를 공부를 해 두시고 본인의 필요한 자료로 대입을 해 보시는 수밖에는 없죠. 자, 일단 이런 자료를 지금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계 함수 중에 sum 함수, sumif 함수, sumifs 함수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자, 품목별 수량 합계다 라고 했을 때, 자, 품목별은 제가 미리 이렇게 알뜰형 PC라고 따로 기록을 해뒀습니다. 여기서 찾아도 되는데 따로 테이블화를 해서 만들어 놨고요. 부서별 금액 합계도 따로 부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기서 참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이 데이터를 먼저 작성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찾으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품목별 수량 합계를 어떤 걸로 계산해야 될까요? 그러면 sumif란 함수. 워낙에 함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런데 sumif란 함수는 알았는데 내가 sumif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처음 엑셀 2016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려주세요 코너에 가서요. 자, 여기다가 sumif라는 함수를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sumif에 대한 도움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말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도움을 받으실 사용법에 대해서 뭐 일단은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물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죠? 도움말은 엑셀 도움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쓸 때 예를 들어서 스마트 조회라는 것은 인터넷 검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말에서 이해가 안 되지 않았을 때는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sumif를 불러낼 때요, 직접 기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 쓰실 필요 없이 첫 글자만 써도 함수 이름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 주셔요 라고 했고요.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는 이 아래 보면 인수값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항목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설명은 요 함수를 불러 놓고요. 그 다음에 fx를 누르게 되면 함수 이름이 수식줄에 있으면 이 fx는 대화상자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대화상자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품목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레인지 이 개념은 이 품목이 어디 있느냐 찾아야 돼요. 레인지라는 것은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 그러니까 이거가 되겠죠. 여기서 알뜰형 PC를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는 이 범위가 되고요. 자, 두 번째를 보면은 더할 조건을 지정하는 수 또는 텍스트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뭘 찾겠느냐. 자,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거죠. 품목. 여기 J5에 써놨는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알뜰형 PC를 찾아서 눌러도 상관이 없고, 자, 직접 알뜰형 이렇게 PC라고 입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는 거는 주소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쓰는 게 편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예제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어떻게 미리 만들어 놓을까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sum range라는 것은 이 범위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알뜰형 PC만 찾아서 뭘 더할 거냐, 수량을 더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은 수량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범위를 지정할 때 품목을 D사부터 지정을 했다면 수량도 E사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높이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검색을 할 때 이 안에서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알뜰형 PC의 수량만 지금 찾아서 더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는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건데 거기에 if라는 함수 이름이 붙는다면 sumif라는 것은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더하겠다 라는 개념인데요. 자, 그러면 알뜰형 PC 이 부분에 보급형 PC로 바꾸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보급형 PC로 데이터를 바꾸시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앞강에서 데이터 입력 방법 중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편해요. 자, 알뜰형 PC 제가 지울게요. 영업 일부도 일단 지울게요. 이 품목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을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놓으시면 편해요. 자, 알뜰형 PC 그 다음에 보급형 PC. 자, 그러면 알뜰형과 보급형을 목록으로 작성하는데 구분은 쉼표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글자 잘못 쓰면 찾아질 수는 없고요. 반드시 이 품목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와 똑같이 써주신다는 거. 자, 확인. 그리고 이 드롭 버튼을 눌러서 보급형 PC로 누르면 보급형의 수량 합계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알뜰형으로 누르면 알뜰형으로 계산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가 되고요. 이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도 영업 1부, 2부만 있다. 그러면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목록이 있다면 표를 따로 만들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표를 참조해서 범위를 지정해도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쓰셔야겠죠. 몇 개 안 되니까 영업 1부 영업 2부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서 선택을 하나 해 놓는 겁니다. 자, 영업 1부를 찾아서 금액을 더하겠다는 개념이죠. 자, sumif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umif를 할 때 밑에 목록에서 더블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대화상자를 부르실 필요 없이 바로 쓴다면 첫 번째 레인지 sumif라는 개념은 뭘 찾을 거냐부터 생각해야 돼요. 자,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이 범위에서 이걸 찾는 건데 첫 번째 범위 지정 끝나고 그 다음 인수값은 쉼표로 구분합니다. 콤마를 찍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찾겠다. 콤마를 찍고요. 자, 여기 마지막 뭐죠? 썸레인지. 뭘 더할 거냐? 금액을 더할 거다. G5에서부터 G13 이렇게 직접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 자, 근데 직접 이렇게 기록을 하실 수도 있지만 대화상자에서 할 때는 자, 여기 수식 입력 줄에 반드시 FX를 눌러서 여기서 기록하시는 방법도 된다는 거죠. 직접 입력하시는 것과 이렇게 입력하면서 중간에 대화상자로 수정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결과값 나왔는데 영업 1부가 아니라 영업 2부예요 라고 했을 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sumif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이렇게 이용을 하면 좀 더 편리한 문서 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기간이라고 있는데 기간의 경우는 어때요? 조건이 두 개입니다. 자, 조건이 두 개인 거를 sumif로 계산할 수는 없고요. sumifs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sumif로는 안 되고요. sumifs를 하셔야 되는데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이 기간 내에 있는 데이터를 금액을 합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sumifs 함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하고요. 자, 먼저 sumRange라고 되어 있죠. 뭘 더할 거냐? 합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기록을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거니까 수식 입력 줄에 창을 대화상자를 불러놓고 설명을 드린다면, 자, 더할 거는 금액인데 어떤 조건으로 더할 거냐, 레인지가 뭐냐, 이 범위죠. 날짜에서 찾는 거예요. 날짜에서 지금 보면은 9월 8일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9월 8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써야 돼요. 그래서 조건 연산자는 따옴표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합기호, and 결합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조건을 눌러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범위에서 이 날짜 이상인 조건과 다시 이 범위에서 그 다음에 무슨 조건이 9월 9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하. 9월 9일 이하의 날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조건을 써주게 되면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죠. 그러니까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날짜를 찾아서 금액의 합계를 계산해라.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수량 합계 부서 품목으로 한번 계산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sumif s 함수죠. 그러면 첫 번째 sum range는 지금 수량을 더한다고 그랬으니까 수량 범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분기호 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뭔가요? 부서죠. 그러면 부서 범위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컴마 어떤 조건입니까? 부서는 여기 있는 조건이 돼요. 컴마 쉼표 구분기호.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죠? 품목이요. 자, D5에서부터 D13까지 이 품목의 범위에서 찾는 거예요. 컴마 조건이 먼저 J5죠. 아까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맞는 것을 썸을 할 때는 이런 방법. 아까 날짜는 9월 8일보다 크고 9월 9일보다 작은 개념이 들어가서 연산자를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연산자를 쓰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각각의 주소만 지정을 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부서를 영업 일부로 바꾸고 영업 일부의 알뜰형 표시인 경우는 그렇고요. 영업 일부의 보급형 표시인 경우는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sumif, sum이라는 함수 하나를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sum이라는 함수와 자, 간단하게 sum이라는 함수서부터 자, 그냥 제가 데이터로만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sum이라는 함수, 그 다음에 또 하나 sumif 라는 함수,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sumif s라는 함수까지 같이 알아둘 수가 있겠다는 거죠. 하나의 함수를 가지고 통계 함수 중에 sumif 함수의 계열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내용은 count, countif, countifs 이렇게 함수로도 연결해서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강좌도 계속해서 함수의 종류를 좀 바꿔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